수업할 겁니다. 은채는 과제 해오셨나요? 네? 과제 해오셨나요? 밀린 거? 남아서 하고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오늘 며칠이죠? 다음 주 월요일이면 며칠이죠? 다음 주 금요일이면 며칠이죠? 맞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부터는 10월이에요. 그러셨어요. 다음 주 금요일부터는 10월입니다. 그럼 다음 주 월요일까지 오늘 포함해서 총 3번의 수업이 남았어요. 10월 되기 전에. 다음 주 금요일부터는 시험 대비 들어갈 겁니다. 다음 주 금요일부터 시험 대비 들어갈 거니까 오늘 그리고 금요일까지 수업이 나가면 진도는 종료될 거예요. 그럼 다음 주 월요일 날 뭐 하겠어요? 문제풀이하고요. 문제풀이하고 본인들이 못 풀고 많이 틀린 문제들 개별적으로 푸는 시간을 가지고요. 테스트 볼 겁니다. 테스트 볼 거예요. 전 범위에 해당하는 테스트를 볼 겁니다. 고등학교 기출문제 아니고요. 그냥 전 범위에 해당하는 테스트를 볼 겁니다. 다음 주 월요일이요. 네, 다음 주 월요일. 다음 주 월요일이죠. 네? 진도가 다 끝났으니까요. 아, 그럼 시험 보지 말아요? 시험 안 보고 다음 주 월요일에 뭐예요, 그러면? 아, 싫어요. 안 돼요. 숙제 고치기를 5시간 동안 할 수는 없어요. 아니요, 그럼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정 열심히 고치고 싶으시면 10시 넘어서 남아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엔 4교시에 시험 볼 겁니다. 알겠죠? 그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30문제 정도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출문제는 아니에요. 응? 비슷합니다. 근데 선생님이 내고 싶은 문제 낼 거예요. 선생님이 내고 싶은 문제를 낼 겁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시험을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오늘 그리고 금요일까지 하면 진도가 종료될 겁니다. 신나죠? 과제 밀린 것들 가능하면 다 하세요. 안 그러면 월요일날 남아서 하고 가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리고 다음 주 금요일부터는 시험 대비에 들어갈 겁니다. 다음 주 금요일날 정규 수업 있어요. 학교는 안 가지만 정규 수업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 100분 테스트 없어요. 네, 그때 100분 테스트는 없고요. 그 다음 월요일날 안 나옵니다. 그리고 언제 나와요? 10월 10일 요일날 나오시면 됩니다. 됐죠? 선생님 개 귀여워요. 귀여운 게 세상을 지배할 거라고 몇 번을 말씀드렸습니까? 선생님 옷이 개 귀엽죠? 농담곰이에요. 개 귀엽죠? 개 귀엽죠? 맞습니다. 선생님은 존나 귀여워요. 자, 그래서 안 됩니다. 수업하면서 힐끔힐끔 보도록 하세요. 변태같이 힐끔힐끔 보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또 대놓고 보면 약간 민망하니까요. 힐끔힐끔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됩니다. 안 돼요. 등 살밖에 없어요. 지금 남은 건 살밖에 없습니다. 자, 오늘 리마인드 교재 좀 볼까요? 리마인드 교재 보고요. 정석 문제 풀어드리고 하면 되는데 사실 오늘 풀어드릴 게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봤더니 안 어려워. 이거 어려운 거면 집에서 공부를 안 하는 거예요. 예, 개 어렵진 않습니다. 예, 그냥 요거 워크북 안 어려웠어요. 워크북 어려운 거 여러분들이 그거를 안 해서 그런 거예요. 미분할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겁니다. 미분할 생각을 안 하고 적분 나왔으니까 적분 때려버려야지 계산하면 뭐 나오지 이런 생각하고 있으니까 개오래 걸리는 겁니다. 오늘 리마인드는 그냥 노가다였죠. 그냥 개노가다입니다. 논리관계를 따져서 그냥 맞는 거를 찾는 개노가다 문제였었습니다. 자, 뭐를 해볼까요? 2번 해볼까요? 2번 보시면 fx는 x제곱인데 들어오는 x값이 1하고 2일 때 fx는 x 플러스 a인데 들어오는 값이 3하고 4일 때라고 되어 있고요. 제일 위에 보면 x에서 x로 가는 함수 f라고 나와 있어요. 공역하고 정의역이 모두 x라는 겁니다. 근데 x가 뭐예요? 1, 2, 3, 4죠. 그래서 1, 2, 3, 4에서 1, 2, 3, 4로 가는 함수라는
뜻인 거죠. 근데 1 들어오면은 제곱해서 내보내니까 1에 갈 거고요. 2 들어오면 제곱해서 내보내니까 4에 갈 거예요. 3 들어오면 A를 더해서 내보내니까 3은 3 더하기 A를 가리켜야 되고요. 4 들어오면 A를 더해서 내보낼 거니까 4 더하기 A가 될 겁니다.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역함수가 존재한대요. 역함수가 존재한다는 건 1대1 대응이란 뜻입니다. 화살이 대응이 겹치지 않는다는 뜻이죠. 그럼 얘네들이 가리키고 있는 게 1이나 4일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얘네 둘은 얼마 차이가 나요? A 값에 관계없이. 1 차이가 나잖아요. 1 차이 나니까 얘가 가리키는 것과 얘가 가리키는 것이 2 또는 3이어야 되는데 1 차이 나니까 이게 3이고 이게 2겠네요. 이럴 수밖에 없죠. 이건 그냥 따지는 겁니다. A는 그럼 얼마라는 뜻이에요? 마이너스 1이란 뜻이죠. 그래서 3은 2를 가리키고요. 4는 3을 가리킨다는 이야기인 겁니다. 됐죠? 자, 그런 다음에 역함수 G라고 했어요. 역함수를 겁나 많이 합성하세요 라고 되어 있는데 역함수 직접 구할까요? 여기선 원래 함수에 대해서 더 다루지 않으니까요. X에서 X로의 함수가 되고요. 역함수니까 대응, 화살표를 바꾸면 됩니다. 1, 2, 3, 4에서 1, 2, 3, 4로 가는 거고요. 1은 1로 가고요. 2는 3으로 가네요. 3은 4로 가고요. 4는 2로 가는 겁니다. 이게 역함수인 거예요. 그리고 역함수를 몇 번 합성하래요? 10번, 11번 합성하래요. 개 많죠? 그러면 다 있습니다. 오늘 요거 안 찍으신 분들이 무려 3분이나 되시네요. 그러고 보니까 일찍 오신 분들이 안 찍었네요. 들어오실 때 출석을 안 찍고 들어왔어요. 다음부터 일찍 오셔도 까먹지 말고 찍으세요. 그러면 저렇게 데스크에 계신 선생님이 되게 고생하십니다. 알겠죠? 네? 부재중 전화가 왜 와요? 확인하고 그래요. 없는 거 맞으면 오죠. 네. 자, 그래서 어쨌든 이거예요. 근데 10번, 11번 합성하래요. 뭐예요? 개 많이 합성하래죠.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규칙성이 있거나 순환하거나. 10번이나 합성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럼 규칙성이나 순환성을 찾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몇 번은 직접 해야죠. 보통은 6번 이내에서 결과물이 나올 겁니다. 이거 정도 귀찮으면 그냥 공부를 안 하는 게 맞습니다. 요거 정도를 보고 귀찮아 안 해 라고 하면 그냥 공부를 안 하는 게 맞아요. 숨쉬기 귀찮은 거랑 비슷한 겁니다. 이 정도는 해야죠. 이 정도는. 자, 그럼 한 번 더 합성하면 1, 2, 3, 4인데 1은 어디로 가요? 1로 가고요. 2는요. 4로 가고요. 3은 어디로 가냐? 2가 3으로 가죠. 미쳤나 봐요. 2가 3으로 가고요. 3이 4로 가고요. 4가 2로 가요. 그럼 문제에서 2가 어디로 가냐라고 했는데 2는 4까지 왔어요. 아직 순환하지 않죠. 아직 순환하지 않아요. 1, 2, 3, 4에서 1은 1, 2는 3, 3은 4, 4는 2가요. 자, 그러면 2 넣은 친구가 다시 2가 됐네요. 몇 번 합성하니까요? 3번 합성하니까요. 이건 3번 합성하면 2가 2가 되고 3이 다시 3이 되고 4가 4가 되고 1이 1이 돼요. 자기 자신을 가리키는 함수 뭐라고 불렀죠? 항등함수예요. 그래서 3번 합성하면 뭐가 된다? 항등이 된다고요. 그럼 문제에서 몇 번 합성하라고 그랬어요? 10번 합성하라고 그랬죠? 그럼 이거 3번 합성하고 3번 합성하고 3번 합성한 다음에 한 번 합성한 거랑 마찬가지인데 이게 뭐라고요? 항등. 이게 뭐라고요? 항등. 이게 뭐라고요? 항등. 그럼 요건 G만 남는 거죠. 그래서 10번 합성한 건 뭐랑 똑같다? 한 번 한 거랑 똑같다. 그럼 11번 한 건 2번 한 거랑 똑같다. 2번 한 것도 여기 있잖아요. 그냥 구하시면 되겠죠. 됐습니다. 가루가 개 많이 날리네요. 괜히 어두운 옷을 입고 왔어요. 스파오에서 샀습니다. 이제 없을걸요? 이거 산지 꽤 된 거라서. 여기 시즌 상품으로 중간에 한 번씩 나오더라고요. 네. 콜라보 같은 느낌으로. 그것도 있었어요. 짱구도 있었어요. 짱구 사진 않았는데 개 귀엽더라. 근데 선생님 몸에 안 들어갔었습니다. 이거 기억 안 나는데 한 3, 4만 원 했었던 것 같은데 스파온 그렇게 안 비싸요. 콜라보에. 상관은 없는데 선생님이 그러면 입고 나오는 날 미리 공지를 올릴 테니까 그날이 입고 나오지 마세요. 남들이 보면 오해하잖아요. 스토킹 한다고 오해하니까요. 그러진 말아주세요. 알겠죠? 자, 3번 보겠습니다. 3번 이건 굉장히 좋은 문제예요. 노가다라기보다는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는 문제입니다. 자, fx랑 뭐랑 똑같대요? f 역함수 x랑 똑같대요. 근데 우리 이거랑 상관없이 알고 있는 거 있어요. fa가 b면
F 역함수 B는 뭐가 되죠? A가 되는 거였죠? Y는 X의 대칭이니까요. 그러면 이 내용을 여기에 적용을 시킨다면 FA는 F 역함수 A랑 같다고요. 근데 FA가 뭐라고 그랬어요? B라고 그랬죠. 요 관계에서. 그리고 요거인데 F 역함수 A도 B가 된다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그럼 이걸로 FA가 B면 이 내용을 적용하면 F 역함수 B는 A고요. 이 내용을 적용하면 F 역함수 A가 B면 FB는 뭐가 된다는 거예요? A가 된다는 거죠. 네, 원래 알고 있는 내용에 문제의 추가적인 내용을 통해 여기까지 갈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한 번 사실 더 합성이 된 거예요. fx제곱 플러스 1은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나오고 문제에서 f 마이너스 2를 구하라고 했어요. f 마이너스 2의 값을 k라고 놓는다면 f 역함수 k도 사실은 뭐가 된다고요? 마이너스 2가 된다고요. 그건 이 내용에 의해서 생기는 거죠. 근데 이 내용을 여기에 적용시킨다면 f-2는 f 역함수 마이너스 2랑 같고 그게 k라고요. 그럼 뭐예요? f 역함수 마이너스 2는 k고요. 그럼 이걸로 알 수 있는 건 이 내용을 적용하면 fk가 얼마라는 거예요? 마이너스 2라는 거죠. 그럼 우리 저 내용을 문제에선 역함수를 직접적으로 다루진 않고 있으니까 저 내용만 이야기를 한다면 f-2가 k라면 우린 k를 구하는 게 목적인데 fk가 얼마라고요? 마이너스 2 관계를 만족하는 k 값을 찾아도 된다고요. 이 문제에서만요. 됐습니까? 됐나요? 네. 근데 문제에 주어져 있는 식이 뭐밖에 없어요. 이거죠, 이거. 그러면 fx제곱 플러스 1은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1이라 두 개의 접근이 가능한 거예요. 안에 있는 친구가 마이너스 2다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풀 수도 있고요. 그러면 우측에 있는 친구가 k인 거예요. 그 다음에 요걸 이용한다면 얘가 마이너스 2면 안에 있는 친구가 k다라고 생각해도 된다는 거죠. 그럼 생각해 볼게요. x제곱 플러스 1이 마이너스 2가 되는 실수 x 있습니까? 없죠. 없죠. 여긴 무조건, 요건 무조건 1보다 크거나 같은 수니까요. 그러면 이게 마이너스 2인 건 불가능하겠네요. 그럼 이 문제에서는 이 친구를 마이너스 2로 만들게 접근을 해주는 겁니다. 그럼 마이너스 2x 제곱은 넘기면 마이너스 3. x 제곱은 얼마예요? 2분의 3이면 되겠죠? x 얼마인지 안 구할 거예요. 왜요? 좌측에 있는 친구도 x 제곱을 변수로 가지고 있는 구조니까요. 그럼 얘가 얼마 되는 거예요? x 제곱이 2분의 3이니까 집어넣으면 2분의 5죠. 그럼 이걸 마이너스 2로 만들어주는 친구를 정리했더니 얘가 얼마 됐어요? 2분의 5. 그럼 이 관계에 의해서 k 값이 2분의 5라는 걸 알 수 있죠. 아주 재미있는 문제였습니다. 요 정도는 해주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이런 거 15번, 4점으로 나오면 그냥 풀라고 낸 겁니다. 좋죠. 그러니까 이런 걸 어려워할 필요가 없다고요. 문제 있는 조건만 따지면 되니까요. 자매님 너무 주무시는 것 같아요. 그 흰둥이는 내려놓으시고요. 흰둥이를 석방하세요. 빨리. 흰둥이 석방하시고 집중해 주세요. 이렇게 몸이 약해서 어떡합니까? 네? 선생님도 그렇게 생각해요. 선생님도 진짜 집 가고 싶습니다. 선생님 집에 가면 아무도 없거든요. 근데 가고 싶어요. 가면 개쩝니다. 선생님 집에 가면요. 이렇게 선생님 오피스텔 살거든요. 오피스텔인데 좁아요, 좁아. 근데 방이 하나 있어요. 복도 있고요. 방 있고 이제 여기에 주방하고 뭐 이런 거 있는데 여기 방에 선생님 컴퓨터를 세팅해 놨습니다. 모니터가 3대예요. 모니터가 3대예요. 그래서 딱 앉으면 왼쪽이 벽이고 이제 방 제일 끝에 여기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컴퓨터가 있어요. 여기에 컴퓨터가 있고 이쪽 방향으로 보는데 여기에 모니터 2대 있어요. 이만한 거 42인치인가? 요거 하나 있고요. 그 밑에 일반적인 사이즈의 모니터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 2개를 쓰고요. 왼쪽에 하나 모니터가 더 있어요. 이쪽에 모니터는 세로로 이렇게 길게 해놨어요. 여기엔 뭘 하게요? 유튜브를 틀어놓습니다. 유튜브를 틀어놔요. 유튜브를 틀어놓으면서 예능 같은 걸 틀어놔요. 무한도전 많이 보거든요. 무한도전 같은 거 틀어놓고 그 다음에 이렇게 정면에 있는 거에
큰 거에는 보통 게임을 합니다. 그래서 게임을 할 때 자세가 중요해요. 게임을 할 때 자세히 이렇게 앞으로 하면 목 디스크가 오기 때문에 약간 위로 해야지 장시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하고 밑에다가는 인터넷 창을 켜놓고 게임을 합니다. 그래서 게임 로딩 시간 같은데 인터넷을 막 봐요. 그러다가 다시 게임 로딩 때문에 하고 막 그럽니다. 그렇게 하고요. 놀 땐 그렇게 하고요. 일할 때는 여기에 화면이 개 크잖아요. 그 문서 파일을 하면 너무 커요. 그러니까 한 4등분 정도 해가지고 이렇게 화면을 4등분 정도 해서 문서 파일들을 막 띄워놓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참고하면서 막 문서 작업을 하는 거예요. 개쩝니다. 이렇게 하면 막 있어 보여요. 막 있어 보입니다. 선생님이 그것까지 하면은 아마 더 효율적으로 썼었을 텐데, 주식까지 했었으면 더 효율적으로 썼었을 텐데, 불행인지 다행인지 주식은 안 합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보면 막 창을 개 많이 띄워놓더라고요. 근데 인터넷에서 봤는데, 그 옛날에 주식 트레이딩 하는 회사 다니던 사람이 얘기를 하는데, 그 창에 띄어 있는 거 사실 거의 다 보지 않는데, 그냥 멋이래요. 멋. 예, 멋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집에 가고 싶습니다. 아무도 없지만 이런 데 가면 좋아요. 뭘 집에서 해요? 응? 선생님 오피스텔 산지 꽤 오래됐죠. 벌써 한 6년 됐습니다. 6년, 7년 됐어요. 왜요? 선생님의 소중한 이 안락한 공간에 너희같이 더러운 것들을 드리고 싶지 않아요. 올 때 목욕 재개하고 그러고 오시면 한 번 정도 들여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목욕 안 할 거잖아요. 얼마나 자주 해요? 아, 2번까지 해요? 너무 2번까지 하면 피부 다 벗겨지는데요. 자, 5번 볼까요? 5번 보겠습니다. 5번. 이거 5번. 안 푸셨으면 어쩔 수 없다 쳐도 풀었는데 그래프 안 그리신 분들은 반성하셔야 됩니다. 이 문제를 풀었는데 숫자로만 접근하고 있었다. 100% 반성하셔야 돼요. 선생님이 맨날 강조하는 게 뭐였어요? 그래프 그려라. 그릴 수 있으면 그려라 였었어요. 그리고 요즘 우리의 최대 화두도 뭐예요? 그래프 그리고 해석하는 거잖아요. 왜 그래프를 안 그립니까? 자, 그래서 gx 그래프는 마이너스 x 플러스 4 그래프를 그려서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만 가져온대요. 그러면 여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마이너스 5, 마이너스 6 있고 그 다음에 기울기 마이너스 1이고요. 플러스 4인데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니까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6을 찍는 애가 되겠죠. 아니구나. 플러스 6을 찍는구나.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1, 2, 3, 4, 5, 6 해서 플러스 6을 찍습니다.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 2,6이고요. 기울기가 얼마인 친구라고요? 마이너스 1. 그러면 이런 느낌으로 그려지는 친구겠네요. 이 친구는 마이너스 1을 안 가져가니까 빵꾸를 뚫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 있는 친구 마이너스 2부터 1까지는 안 나왔어요. 근데 2차라는 것만 나왔습니다. 그럼 알 수가 없고요. 그 다음 1보다 클 때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예요. 그럼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이죠. 그럼 1, 마이너스 3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얼마? 마이너스 1인 직선이니까 이렇게 그려집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1은 안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생긴 친구예요. 근데 이 친구가 가운데 뭐가 있다고요? 2차가 있는데 역함수가 존재한대요. 밑에서 두 번째 1대1 대응이란 이야기죠. 2차 함수가 만약에 이 내부에서 이런 식으로 생겨버린다면, 즉 꼭지점이 안에 들어와 버려서 1대1 대응이 안 된다면 역함수가 존재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사이에 꼭지점이 들어오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럼 꼭지점이 안 들어오면 무조건 해결되나 봐서 이렇게 된다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가져와요. 그러면 이만큼이 b잖아요. 치역이 요만큼 b죠.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면 이 내부에 치역이 모두 존재하면서 꼭지점이 내부에 존재하지 않으려면 어디를 꼭 찍어야 돼요? 여기가 찍혀야 됩니다. 지금 그림에서는. 그리고 여기도 찍혀야 되죠. 그래서 그림이 어떤 식으로 그려져야 되냐면 여기랑 여기를 지나는 되게 많은 2차가 그려질 수 있는 거예요. 그 되게 많은 2차 중에 하나입니다. 정확히 꼭지점이 여기 있어도 돼요. 그죠? 근데 이 문제는 이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걸 그림으로 풀고 그 다음에 해설까지 보셔야 돼요. 이거 말고요.
어쨌든 이 내부에서 1대1 대응이기만 하면 되고 아래로 블록하면 되니까요. 이렇게도 되는 겁니다. 생각까지 해내라고 낸 문제예요. 그래서 정확히 여기 찍히고 여기 찍힌다면 어쨌든 연속은 아니지만 1대1 대응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케이스로 나눠서 생각하라는 게 이 문제의 핵심적인 접근이에요.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렇게 된 상태에서 F-2 더하기 F1은 3이냐라고 되어 있어요. 첫 번째 케이스에선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6, 1 집어넣으면 마3. 두 번째 케이스에서는 1 집어넣으면 6,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마3이라 어쨌든 둘의 합은 무조건 얼마예요? 3인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기억 맞고요. 니은 G0이 마이너스 1이래요. 그러면 여기쯤 찍힌다는 이야기네요. 그리고 G1이 마3이래요. 여기도 찍힌대요. 됐죠? 그럼 첫 번째 케이스랑 두 번째 케이스 중에 여기 두 개를 찍으면서 될 수 있는 친구는 첫 번째 케이스. 여기도 찍히는 것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럼 3차가 2차가 어디를 찍는다고요? 하나, 둘, 셋이요. 됐죠? 그러면 가운데 있는 2차식 y는 gx를 뭐라고 설정할 거냐면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인데 몇 콤마 몇? 마이너스 2,6, 그 다음에 0,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1, 마3을 지난다 해서 ABC의 관계식 찾을 수 있겠죠. 대입하면. 됐나요? 그렇게 해서 꼭지점 물어보고 있으니까 A, B만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2,6이죠. 여기를 지나야 되잖아요. 됐죠? 그 다음에 디귿. 꼭지점의 X좌표가 마이너스 1이에요. 정확히 여기에 꼭지점이 있대요. 아래로 볼록한데 여기에 꼭지점이 있으면서 되려면 어쩔 수가 없죠. 뭐예요? 두 번째 그래프일 수밖에 없다고요. 그럼 꼭지점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이니까 y는 최고차의 계수 a의 x 플러스 2의 제곱 마이너스 3인데 이 친구가 1,6을 지난다고요. x1, y6을 지나야 된다고. a값 얼마인지 나오겠죠. 됐죠? 그렇게 한 다음에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몇 분인가요? 26분. 6번은 문제의 조건 맞춰서 넣어보시고요. 찾는 거예요. 1, 2, 6까지 넣을 수 있다고 했잖아요. 1, 2를 넣으면 하나의 케이스씩밖에 안 나옵니다. 6을 넣었을 때 두 개의 케이스가 나오는데 그 케이스 나눠서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갑자기 뻑큐를 합니까? 지석이 두 개 하더니 자연스럽게 이걸 접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네. 자, 그래서 X에 들어오는 게 1, 2, 6이라고 해서 1 같은 경우만 보여드릴게요. 6이 이제 케이스 나눠서 나머지 조건들에 맞춰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요거 해설이 개조그맣게 써 있긴 한데 한번 케이스 나눠서 해보시고요. 이 식의 가조건에 1 집어넣으면 F 합성 F1 더하기 F 역함수 1은 얼마라고요? 2라고요. 그럼 얘도 어떤 함수값이고 얘도 어떤 함수값인데 둘 더해서 2 나오려면 문제에 주어져 있는 친구들 중에 나올 수 있는 건 1하고 1밖에 없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F 역함수 1이 1이니까 사실 이거 이야기하는 건 F1이 1이란 이야기고 요거는 F 안에 있는 1이 이 관계에 의한다면 1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모순 없이 맞는다. 이렇게 하는 거고요. 6 잠깐만 보여드릴게요. F 합성 F6은 더하기 F 역함수 6은 얼마가 된다고요? 6 넣어서 12가 되는 거예요. 그럼 주어진 친구들 중에 더해서 12가 되는 친구는 두 종류가 있어요. 뭐뭐 있어요? 이게 6이고 이게 6인 거 있습니다. 근데 F 역함수 6이 6이라면 사실 F6이 6이란 이야기죠? 근데 이거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제일 마지막에 F6은 6이 아니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모순이라서 이걸 빼요. 그럼 될 수 있는 건 7, 5나 5, 7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나눠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7, 5라고 가정을 하고요. F 역함수 6이 오니까 사실 F5가 얼마란 이야기예요? 6이란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놓으시고 F6이 7이니까 F 합성 F6이 7이니까 F6이 될 수 있는 게 앞에 있는 조건들하고 밑에 있는 조건 합쳐서 뭐뭐가 될 수 있는지를 찾으시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모순이 없는 걸 찾으셔라 라는 이야기인 겁니다. 알겠죠? 노가다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실 이런 문제 나오면 시간이 부족하면 그냥 틀리시는 거예요. 이런 거 하느라 시간을 오래 쓰실 필요 없습니다. 시간이 한 20분 정도 남았다 다 풀었는데 그럼 이건 그냥 일일이 노가다로 하는 거고요. 문제에 뭐라고 모두 구하세요 이런 표현 없죠.
모두 구하세요 이런 표현 없으니까 뭐예요? 답이 하나밖에 없다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했는데 모순이 없는 것 같아. 그럼 다른 거 검증하지 말고 운이 좋았네? 그러고 답 쓰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건 오래 걸리면 개오래 걸려요. 그래서 초반에 잘 찍으셔야 됩니다. 정석 볼까요? 정석. 여러분 오늘 워크북 어려웠어요? 선생님 워크북 풀어드릴 거 별로 없던데. 자매님 이제 괜찮습니까? 안 괜찮군요. 선생님도 어제 늦게까지 놀았더니 힘들어요. 선생님 어제 새벽 2시 반까지 놀았습니다. 친구들이랑 놀았어요. 친구들이랑 술 먹고 당구 쳤습니다. 쓰레기 같은 인생을 살았어요. 좀만 참아요. 저기 데스크 가서 담요를 하나 더 가져와요. 아니에요. 또 코 근처에 안 갖다 대면 괜찮을 겁니다. 네, 볼까요? 정석. 알겠어요. 그럼 정석 11-1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석 11-1번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적분을 하려고 했다. 그러면 틀린 겁니다. 네, 11-1이요. 적분을 하시려고 그랬다. 틀린 겁니다. 적분을 안 하시는 접근 방법을 최대한 생각하시는 거고요. 그거에 대한 힌트가 뭐예요? 적분 구간에 미지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fx는 이라고 되어 있고 fx는 인테그랄 -1부터 x까지 절대값 t 플러스 2 t-1 dt라고 되어 있어요. 절대값 안에 있는 친구가 적분하기도 개빡세요. 절대값 있는 친구라서. 그죠? 적분 안에 있는 게. 그럼 얘를 절대값 들어있는 얘를 그냥 하나의 함수 잠시 스몰 gt라고 치환해서 생각하겠습니다. 그럼 얘를 적분하면 물론 구간별로 나눠서 구할 수는 있지만 어차피 적분 구간에 미지수 있으면 미분을 할 거니까 얘를 그냥 얼마인진 모르겠지만 적분해서 원시함수를 구했다라고만 생각할 거라고요. 그 원시함수가 뭐예요? 라지 GT가 되는 거죠. 그걸 -1부터 x까지 해서 사실 스몰 fx는 라지 gx 빼기 라지 g-1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근데 문제에서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3 더하기 2h 빼기 f3으로 되어 있어요. 요건 할 수 있어야죠. 요거는 미분할 때 굉장히 많이 했죠. 하나, 둘, 셋이 x의 변화량이고 같은 값이어야 되고 그게 0으로 가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맞춰주는 기준은 괄호 안에 있는 걸 기준으로 맞춘다고 했습니다. 그럼 여기가 2h여야겠죠? 원래랑 똑같으려면 2를 곱해야겠죠? h가 0으로 가면 당연히 2h도 0으로 갑니다. 그럼 맞아줬고요. 3, 3 똑같으니까 얘는 2 곱하기 f'3이에요. 그럼 얘는 f'x를 구한 다음에 x에 3 집어넣고 2배 하시면 된다는 이야기죠. 그럼 f'x는 fx가 얘니까 f'x는 뭐예요? 아까 미분할 거라고 그랬죠? 요거 미분하면 얼마인가요? 스몰 gx예요. 요거 미분하면 얼마인가요? 이거 미분하면 얼마예요? 0이죠. 상수로 가득 차 있으니까요. 0이에요. 그럼 0이니까 생략. f'x는 사실 뭐라고요? gx예요. 그러면 gt가 땡땡땡이니까 gx는 절대값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1의 절대값 시운. 요거라고요. 그럼 우리 f'3이라는 건 절대값 3 더하기 2 하고 3 빼기 1이라고요. 절대값 안에가 양인가요? 음인가요? 알 수 없나요? 양이네요. 그럼 그냥 그대로 나오면 되죠. 5, 2니까 10. 그래서 10의 2배라 답은 20. 이렇게 하면 돼요. 적분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이걸 적분했다면 답은 나오지만 개오래 걸립니다. 알겠죠? 종빈이 왜 자고 있어요? 종빈이 너도 어제 2시 반까지 당구 치고 놀았습니까? 아니죠. 그러면 아우 아파. 그러면
수업을 좀 더 집중해서 봐주도록 하세요. 11-6번 보죠. 11-6번. 11-6번. 자, 보세요. 2차 함수 그래프라고 나왔는데 알 수 있는 건 1하고 4를 지난다. 1,0, 4,0을 지난다. 그럼 fx는 최고 차이 계수 a의 x-1, x-4가 될 거예요. 자, 이런데 gx는 인테그랄 x부터 x 플러스 1까지 ft dt래요. 그러면 얘를 인테그랄 x부터 x 플러스 1까지 t 집어넣어서 a인데 a 앞으로 뽑고요. t-1, t-4 dt 하신 다음에 문제에서 뭐 구하라고요? gx의 최소예요. 그럼 이거 계산해가지고 식만 들고 물론 그렇게 해서 하셔도 됩니다. 그렇게 해도 되는데 F 나왔는데 식으로 바꾸는 경우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고 그랬었어요. 계산은 안 할 거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했다면 그냥 보시면 되고요. 문제에 있는 내용에 대한 해석을 좀 해볼게요. 그래프 나와 있으니까. 그래프 나와 있는 걸로 놓고 보면 1부터 2, 3, 4에서 4까지 이렇게 생긴 친구예요. 이렇게 생긴 친구인데 문제의 인테그랄 x부터 x 플러스 1까지 fx, 왜 이렇게 적냐? fx, dx, ft, dt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무슨 뜻인가요? 이거 우리 비슷한 거 몇 번 했었죠. x 플러스 1. 무슨 관계인가요? x랑 x 플러스 1은. 1만큼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럼 어딘가 x가 있으면 딱 한 칸 떨어진데 x 플러스 1이 있어서 x 값은 고정돼 있지 않으니까 이게 커지면 폭은 유지한 상태에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만약에 x 값이 작아지면 이렇게 가요. 폭이 1인 상태로 움직인다는 겁니다. 그럼 그 친구들의 ft, 이 함수의 원래 가로축이 x였는데 가로축을 t로 바꿔서 이걸로 바꾼 친구의 적분 결과를 찾자는 거예요. 근데 그 적분 결과에 뭘 찾는 게 우리 목적이죠? 가장 작은 걸 찾는 게 목적입니다. 됐습니까? 그럼 여기가 1이 있으니까 여기 0 있을 거예요. 0부터 딱 한 칸 떨어진 1까지 여기 적분하면 계산을 안 한 상태에서 양수인가요? 음수인가요? 알 수 없나요? 양수죠. 그럼 4부터 5까지는요? 양수입니다. 1부터 2까지는요? 음수죠. 그럼 우리가 원하는 건 최소값이니까 양수인 순간을 원하겠어요? 음수인 순간을 원하겠어요? 음수인 순간을 원하죠. 그럼 이쪽 친구들은 아니라고요. 그럼 이 내부에서 이제 모두 음수인데 넓이가 클수록 음수니까 값이 작을 겁니다. 그럼 폭이 딱 1인 친구를 가져왔는데 넓이가 제일 크려면 2차의 대칭성을 생각해 본다면 2분의 5인대를 중심으로 정확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져오면 넓이가 제일 넓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보다 조금 더 가버린다면, 조금 더 가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가져온다면 사라진 넓이보다 새로 생긴 넓이가 당연히 대칭성에 의해서 더 작죠. 그러니까 정확히 요 영역을 가져오는 순간이 뭐가 된다고요? 이 친구의 가장 작은 값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에서는 그때 값을 물어본 게 아니고 뭘 물어봤어요? 그걸 만들어주는 x값이 얼마냐고 물어봤잖아요. 그럼 x가 얼마일 때 정확히 2일 때라는 거예요. 계산 없이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왜요? 적분은 계산을 안 하는 게 좋으니까 혹시 안 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를 생각해보고 그 다음에 계산을 하는 겁니다. 계산부터 때려박는 게 아니고요. 됐죠? 네. 자, 그 다음에 11번 볼까요? 11-11. 마지막에 있는 fx가 x-2의 제곱으로 나누어 떨어진다라는 내용이 나왔어요. 나누어 떨어진다 나오면 나눈다 이야기 나오면 선생님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거 뭐라고 그랬죠? 맞아요. 계산식을 적습니다. 그럼 fx는 x-2의 제곱하고 qx 더하기 rx인데 rx가 없다고요. 나누어 떨어졌으니까. 이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이거 보면 x에 얼마 넣고 싶습니까? 2 집어넣고 싶죠. 그래서 f2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0이 돼요. 그 다음에 요거의 개수, 요거의 차수보다 하나 적은 것까지 미분해도
이 항이 살아남을 거라고 그랬죠. 여기가 3차면 2번 미분해도 살아남아요. 2차니까 한 번 미분해도 살아남습니다. 그래서 f'x를 구해보면 2x-2의 1제곱 1 안에 거 미분해서 그 다음에 qx 더하기 앞에 거 그대로 적고요. 뒤에 거 미분하면 q'x예요. 보세요. x-x가 하나씩 있죠. 그럼 여기다 2 집어넣으면 얼마 된다고요? f'E는 0이 됩니다. 됐습니까? 됐나요? 우리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것도 있죠. 2차예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중근입니다. 2가 중근이에요. 중근이면 x-2의 제곱을 인수로 가진다는 뜻이죠. 그죠? 2 중근이니까. 이거 뭐예요? 그럼 여기 기울기 얼마예요? 0이잖아요. 함수값 얼마예요? 0이잖아요. 그 얘기인 거예요. 같은 이야기인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됐죠? 이걸 알고 있는데 문제에서 fx는 x제곱 플러스 인테그랄 0부터 x까지 t-x죠. t-x gt dt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거랑 형태가 조금 다르죠. 우리가 있는 건 x-t ft dt. ft 자리에 뭐 gt를 쓴 거긴 하지만 이게 음수배로 뒤집혀 있어요. 그러면 고정적인 형태 문제가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즉, 2번 미분해서 때려잡아서 푸는 문제가 아닐 가능성이 커요. 그러면 문제에 원래 적분하는 형태로 갈 겁니다. 기억나요? 찢어서 적분했죠? 찢어서 적분했죠? 그래서 얘는 x제곱 플러스 인테그랄 0부터 x까지 tgt dt가 되고요. 여기 마이너스 x를 앞으로 묶고요. 인테그랄 0부터 x까지 gt dt가 될 거예요. 선생님 지난번에 이걸 치환해서 막 했는데 이번에 F도 쓰였고 G도 쓰였잖아요. 치환 안 하고 가볼게요. 치환 안 하고 좀 다이렉트로 갈게요. 자, X에 0 집어넣을 거예요. 같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럼 F0은 0, 0, 0이죠? 0이네요. 쓸지 안 쓸지 몰라요. 이렇게 된 상태에서 양변을 미분할 거예요. 미분합니다. 그럼 F'X는 자, 요거 미분하면 얼마예요? 2X죠. 자, 이거 미분할 거예요. 미분한 다음에 X 집어넣고 적분한 다음에 X 집어넣고 0 집어넣은 상태를 다시 미분할 거니까 0 집어넣은 친구는 어차피 상수라서 사라질 거고요. X를 집어넣었던 XGX만 살아남겠죠. 미분을 한다면요. 맞죠? 지난번엔 이거를 GT로 치환해가지고 다시 한번 보여드렸었는데 이번엔 G가 서 이렇게 했어요. 그다음에 빼기 곱의 미분이잖아요. 앞에 거 미분하고요. 뒤에 거 그대로 적고요. 더하기 앞에 거 그대로 적고요. 더하기인데 빼기 있습니다. 뒤에 거 요거 미분할 거예요. 그럼 라지 GT 된 다음에 X 넣고 0 넣은 친구인데 그걸 미분하면 스몰 GX가 되겠죠. 그럼 XGX, XGX 사라집니다. 그래서 F'X는 2X 빼기 인테그랄 0부터 X까지 GT DT가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됐죠? 자, 그러면 이거 다음에 다시 X에 0 집어넣을 거예요. 0 F'0은 얼마가 돼요? 0. 0. 0이네요. F'0은 0이고요. 미분할 거예요. 한 번 더. 한 번 더 미분한 다음에 F2'X는 2 하고 요거 정리하면 마이너스 GX 이렇게 되는 거네요. 됐죠? 근데 이 문제에서 이거 쓰진 않을 겁니다. 이걸 쓰진 않고요. 문제에서 요구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인테그랄 0부터 2까지 TGT DT가 얼마냐고 물어보고 있어요. TGT DT가 얼마냐고 물어보고 있는데 자, F'E가 0이었죠. 여기다 2 넣어볼까요? 여기다 2 넣어본다면 F'E는 4 마이너스 인테그랄 0부터 2까지 GT DT죠. 그럼 이걸로 알 수 있는 건 0부터 2까지 GT DT는 이게 0이니까 4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그럼 안 쓴 조건이 있네요. FE가 0이라는 거 안 썼죠. F가 0이라는 거 안 써서 이 식에 X에 2 집어넣을 거예요. X에 2 집어넣으면 FE 0이죠. 4하고 2, 2가 됩니다. 근데 0부터 2까지 GTDT 어디 있어요? 여기 있네요. 이게 얼마라고요? 4예요. 그럼 요거 마8 그다음에 요거 4 있으니까 두 개 합치면 마4죠? 그럼 얘가 얼마란 이야기예요? 4란 이야기죠. 근데 문제에서 구하라고 얘기했잖아요.
지난 시간에 비슷한 문제 풀어드렸죠. 그래서 그냥 단순히 두 번 미분 때리면 되로 끝나지 않는 문제들이 나온다고요. 됐습니까? 됐나요? 맛들이 가셨군요. 어제 너무 많이들 노신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이렇게 다들 맛이 갔습니까? 공부를 열심히 한 얼굴들은 아니에요. 분명히 뭔가 힘든 일을 한 건데 공부를 열심히 해서 그 머리 노동을 한 얼굴들이 아닙니다. 육체적으로 힘든 얼굴들을 하고 있어요. 어제 많이 노른 것 같아요. 뭐 했는데요? 숨 쉬는 게 노동이라고 그러면 밥숟가락 놔야죠. 갈 때가 된 겁니다. 자, 워크북에서 볼까요? 워크북 14번 볼까요? 14번 개 재밌어요. 14번 절대값 있죠? 절대값을 적분하는 방법 따윈 알려드린 적이 없어요. 싫어요. 절대값 적분식은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적분을 했을 때 뭐가 되는지는 따로 없고요. 그냥 절대값을 벗겨야죠. 그래서 절대값 x-3 더하기 x니까요. 이 식은 사실 두 개로 나뉘는 거죠. x가 3보다 크거나 같을 때랑 x가 3보다 작을 때로 나뉘고 그대로 나와서 2x-3 마이너스 달고 나오면 3이 되는 거죠. 그래서 원래 그래프 자체는 이렇게 나눠지는데 우리 적분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하라고 그러냐면 1부터 4까지 하래요. 1부터 4까지 하라고 그러니까 인테그랄 1부터 3까지는 이 식이 되는 거고요. 3부터 4까지는 이 식이 되는 거죠. 그러면 다항함수니까 할 수 있겠죠? 이건 그냥 직접 계산 적분하시면 되겠습니다. 절대값 씌워져 있는 건 절대값을 벗겨서 한다라는 거고요. 절대값 어떻게 벗기시는지 모르시는 분은 찾아오세요. 혼내드리겠습니다. 자, 16번 보겠습니다. 16번 전형적인 형태의 문제네요. 인테그랄 1부터 x까지 ft dt라고 되어 있어요. 적분간에 미지수 있고요. x세제곱 플러스 a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이에요. x에 얼마 넣자고요? 1 넣을 거죠. 적분간 똑같이 하는 1 넣을 거예요. 그럼 여기에 1 똑같이 넣으면 0은 1 더하기 a 마이너스 3 더하기 1이니까 a는 얼마가 돼요? 1이 됩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양변을 미분할 거예요. 양변 미분하면 좌변이 fx가 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 다음에 우변도 미분하면 3x제곱 플러스 2ax 마이너스 3인데 a1이니까 2x 마이너스 3이 되겠네요. 근데 문제에서 뭐 f1 구하라고 했죠. f1 구하니까 1 넣으면 되겠습니다. 선생님이 준비한 문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간이 한 문제 정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워크북에서 안 푼 거 말고요. 풀었는데 모르겠는 거 질문 하나만 받아보죠. 응? 풀으셨나요? 안 푼 것 같은데? 적분 구간이 상수로 차 있으면 선생님이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적분 구간이 미지수가 아니고 상수로 차 있으면 결과물이 뭐가 될 거다? 상수가 될 거라고 했죠. 미분은 우선 아니에요. 그래서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ft의 절대값 dt는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상수라고 놓을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fx는 인테그랄 아니죠. fx는 x세제곱 마이너스 4x 곱하기 얘인데 얘를 간단히 했으니까 4kx가 되는 겁니다. 됐죠? 자, 그랬는데 f1이 0보다 크대요. f1이 0보다 크다 이렇게 하고 하나만 더 해주시면 좋겠거든요. 우리 절대값 씌우시면 x축 밑에 그래프가 없어요. 그 친구를 0부터 1까지 적분했다라고 하면 음수가 절대 뜰 수가 없습니다. 그럼 무조건 k는 0보다 크거나 같은 수예요. 맞습니까? 자, 그럼 기본적으로 k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걸 깔고 있는 상태에서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럼 ft는 t 세제곱 마이너스 4k t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거 t로 묶으면 t제곱 마이너스 4k가 되죠. 그럼 이 친구는 미분 아직 안 했어요. 0하고 k가 양수예요. 그러면
근이 뿔마, 이걸 0으로 만드는 근이요. 뿔마 루트 4K 해서 총 3개의 근이 나옵니다. 맞습니까? 맞나요? 그리고 미분을 한번 해볼까요? 미분을 한번 할 거예요. 미분을 한다면 당연히 3t제곱 마이너스 4k라 얘를 0으로 만드는 것도 역시 2개가 나옵니다. 맞죠? 그럼 그래프가 기본적으로 이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0 되는 것 때문에 여기 0에서 만나고요. 여기 하나가 마이너스 루트 4k이고 여기 하나가 뭐라는 거예요? 루트 4k라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근데 우리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적분할 거예요? 0부터 1까지 적분할 거예요. 근데 절대값을 씌웠으니까 1이 여기 있는지 1이 여기 있는지에 대한 판단을 하셔야 돼요. 근데 힌트가 있죠. F1이 뭐래요? 그럼 여기 있다는 이야기죠. 1이. 됐어요? 자, 그럼 0부터 1까지 적분하는데 0부터 루트 4k까지는 원래 그래프 음수인데 절대값 씌우니까 뒤집힐 거고요. 그 다음에 루트 4k부터 1까지는 원래 그래프랑 똑같은 징후를 적분할 겁니다. 됐습니까? 그럼 문제에 나왔던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ft의 절대값 dt는 사실 0부터 루트 4k인데 2 루트 k라고 좀 바꿔서 적을게요. 2 루트 k까지는 원래 그래프를 뒤집은 마이너스 ft에 대한 내용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더하기 2 루트 k부터 1까지는 원래 그래프랑 똑같은 ft를 적분하시는 거고요. 그 적분 결과가 얼마라고요? k라는 겁니다. 이 식 정리하면 k에 대한 식이라서 k가 얼마인지 구할 수 있어요. 그럼 k 얼마인지 구한다면 문제에서 요구한 마지막 f2가 얼마인지 구할 수 있을 겁니다. 되죠? 절대값이 있으니까 절대값 벗겨야 되고 절대값 벗기기 위해서 양인지 음인지에 대한 판단을 문제에 주어진 조건으로 한 겁니다. 맞아요. 요 정도는 해야죠. 귀찮죠? 선생님도 졸라 귀찮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할 겁니다. 소리 지르는 걸로 스트레스를 풀면 미친놈입니다. 뭐 노래방 가서 부르는 건 되겠죠. 여러분들 스트레스가 없는 사람은 없어요. 스트레스가 없는 사람은 없는 척하는 것뿐입니다. 혹은 있는데 몸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데 정신만 승리하고 있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 그래요. 쇼핑도 스트레스 푸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선생님이 옛날에 돈이 없어가지고 절약하면서 살아본 적이 있거든요. 스트레스 개싸입니다. 사고 싶은 거 못 사면 스트레스가 개싸요. 뭐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들이 건전한 형태로 꼭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건전한 형태. 요건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사람마다 추구하는 바가 다르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평생 살아가면 어쨌든 평생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게 외부적인 요소든 내부적인 요소든 복합적인 요소든 받아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야 됩니다. 스트레스를 그냥 쌓아놓으시면 결국에는 병이 되고요. 못생겨집니다. 그러니까 꼭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시고요. 선생님은 찾았어요. 선생님은 찾았습니다. 선생님은 사람들하고 수다 떠는 거예요.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스트레스가 많이 사라집니다. 아유, 니네는 빡치죠. 너희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기본적으로. 금수니까요. 누구한테 이럴 거예요? 엄마한테 말하면 선생님이 어떻게 하셨지? 라는 이야기를 하실 겁니다. 근데 그것도 뭐 하나의 방법이에요. 선생님이 옛날에 먹는 걸로 스트레스도 풀어봤거든요. 진짜 개 쌉돼지가 됩니다. 왜냐면요, 먹으면 배부르잖아. 배부른데 먹는 걸로 스트레스를 풀면 스트레스가 아직 안 풀린 상태면, 물론 의학적인 근거는 없어요. 선생님 몸으로 해본 거예요. 스트레스가 아직 안 풀리면 분명히 먹을 만큼 먹었고 여기까지 찬 게 느껴지거든요. 먹은 게. 근데 더 먹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너는 먹는 걸로 스트레스를 푸는 쪽이 아닌 거죠. 여기까지 찼는데도 뭔가 더 먹고 싶어. 그냥 왠지 뭐 더 들어갈 것 같아. 그래서 뭐 더 먹죠? 그럼 생각처럼 또 많이 못 먹습니다. 금세 차니까요. 그래서 스트레스 많이 받을 때는 옛날에 밥 3차까지 가봤어요. 같이 공부하던 형하고 밥 3차까지 가봤어요. 네. 몰라요. 기억은 나는데 마지막에 감자탕에 밥 볶아 먹고 있었던 게 마지막으로 기억이 납니다. 술을 하나도 안 먹고 밥만 3차를 먹었어요. 네. 그 스트레스를 먹는 걸로 풀면 부정적으로 나타나면 그렇게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수다를 떠는데요.
어제 만났던 분하고 이런 일을 하다가 난 수다로 떤다 그랬더니 생각해보니까 이상한 거야. 선생님은 아이거든요. 근데 왜 사람들을 만나서 수다를 떨면 스트레스가 풀리죠? 이상하더라고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오늘 처음 봤거나 친하지 않은 사람들하고 말을 하면 오히려 스트레스가 쌓이더라고요. 근데 알고 있는 사람들이라 기본적인 정보가 좀 있고 화제거리가, 대화거리가 좀 있으면 괜찮더라고요. 너흰 금수래니까요. 사람이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사람인 거죠. 얼마나 됐는데요? 16년. 태어났을 때부터 사람이었어요? 근데 태어났을 땐 진짜 금수예요. 네, 태어났을 땐 진짜 금수고, 근데가 아마 여러분의 제일 귀여운 시기였을 겁니다. 태어난 직후에서부터 한 1년, 2년 정도가 제일 귀여운 시기였을 거예요. 지금은 이제 좀 징그럽죠. 너무 커졌으니까. 옛날엔 진짜 이만해요. 여러분, 애기 태어나자마자 봤어요? 요만해요, 진짜로. 진짜로 이만합니다. 이만하고요. 애가 못생긴 게 왜 그러냐면, 그 양수에 불어 있어가지고 애가 약간 이렇게 물에 불어 있는 상태라 그래요. 그래서 그 신생아들은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모양이 변합니다. 얼굴 모양. 붓기가 빠지면서. 그래서 애기들은 며칠 지나고 보면 다른 얼굴도 있고 다른 얼굴도 있고 다른 얼굴도 있고 그래요. 붓기가 오래되면 살이라고 불러요. 근데 니네 아직 그거 있죠. 그 어려서 생기는 그 살이 아직은 있어요. 선생님도 어릴 때 볼에 살이 되게 많았어요. 지금은 얼굴이 그냥 크기만 한데요. 옛날에는 훨씬 이렇게 둥글했어요. 훨씬 이렇게 둥글했는데 고등학교 가서 선생님이 이때부터 밤늦게까지 공부를 좀 했거든요. 밤늦게까지 공부를 하니까 뭐가 됐었냐면 볼살이 서서히 빠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얼굴이 길어지기 시작했어요. 우리 집안 남자들은 다 얼굴이 깁니다. 네, 자, 그래서 볼살이 빠지면서 이렇게 되더라고요. 옛날에 그러니까 진짜 동그란 느낌이었는데, 고등학교 가서 이런 느낌인데, 대학교 가서 술을 본격적으로 먹기 시작했다. 얼굴이 까매지기 시작합니다. 간이 문제가 생기면서 까매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술을 좀 조절했더니 까매진 게 돌아오기 시작하고, 볼살이 조금 더 빠지더라고요. 이렇게 된 거예요. 알겠죠? 여러분들도 아직 어려서 이거 볼살이 있는 거예요. 볼살이 있어서 이제 20살쯤 되면 본인이 다이어트를 한다거나 아니면 선생님처럼 이렇게 늦게까지 안 자거나 술을 먹는다거나 그러면 얼굴이 좀 변합니다. 얼굴이 좀 변하고요. 그때 이후로 이제 거의 쭉 그대로 가는 것 같습니다. 이제 노화만 되면서 쭉 가는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피부 안 좋으신 분들 있죠? 가능하면 어릴 때 피부과 가세요. 나이 먹고 피부과 가면 돈이 어마어마하게 깨집니다. 어릴 때 가시면 조금 덜 들어요. 그러니까 피부 안 좋은데 난 상관없다. 안 가셔도 되는데 피부 안 좋은데 난 상관이 있다. 그럼 가능하면 어릴 때 다니세요. 어릴 때 가시고요. 그 피부과 가면 그런 이야기 하거든요. 그 기름진 거 먹지 말아라. 정제탄수화물 먹지 말아라. 정제당 같은 거 먹지 말아라. 뭐 흰쌀밥, 라면 이런 거 먹지 말아라 그러는데 그거 안 먹으면 확실히 좋아지긴 해요. 성격이 더러워집니다. 그런 거 안 먹으면 성격이 순식간에 더러워져요. 그러니까 적당히 밸런스를 맞추시면 됩니다. 뭐가 힐링이 돼요? 아, 피부과요? 그렇죠. 마사지나 피부과 이런 데 가면 좀 힐링되는 게 있어요. 누가 나의 몸을 이렇게 만져주고 관리를 해준다 이런 게 있으면 좀 그런 거 있습니다. 아주 옛날에 사귀었던 여자친구가 이 네일 받는 걸 되게 좋아하더라고. 그래서 왜 네일 받는 게 좋냐? 그랬더니 예쁘기도 예쁜데 가서 네일을 하기 전에 손을 마사지 해주고 뭐 이렇게 해준대. 근데 그게 되게 좋다는 거야. 그러면 스스로 하면 안 되냐? 그랬더니 안 된대. 남이 해줘야지만 그런 느낌이 온대요. 네. 그랬습니다. 네? 힘들잖아요. 나도 힘듭니다. 다 먹어놓고 그딴 소리라고. 네.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이 볼살 빠져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은 계속 이렇게 있다가 결국, 살이 아니고 뼈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진도 나가보도록 하죠. 왜 안 돼요? 싫어요. 싫어요. 사탕을 주면 열심히 하는 게 아니고, 열심히 하면 선생님이 사탕을 드릴게요. 암모니아를 왜 먹어봤나요? 너도 홍어 먹나요? 홍어에서 나는 냄새가 암모니아 냄새죠. 맞습니다. 정확히는 암모니아라기보다는 요산이죠. 그 암모니아가 변한 요산입니다.
오늘 이야기 넓이와 적분입니다. 오늘 이야기 넓이와 적분이 왜 죽어버려요? 아직 여러분 20년도 안 살았는데 20살 되면 진짜 개 행복합니다. 정말로 20살 되면 행복해요. 그리고 재수하면 좀 안 행복하긴 하죠. 근데 재수하는 이유는 그거잖아요. 본인이 공부를 열심히 안 해서 그런 거잖아요. 혹은 나의 능력에 비해 목표를 너무 높게 잡거나. 그럼 본인이 잘못한 거죠, 그건. 그리고 재수 꼭 안 해도 돼요. 대학 안 가도 됩니다. 뭘 어떻게 살아요? 아버지가 물려준 재산으로 즐겁게 살면 되죠. 그럼 그건 아버지 탓이 아니니까 괜찮습니다. 아버지한테 아빠는 왜 돈이 없어? 이런 이야기를 하면 돼요. 그럼 이제 다음부터 밥을 안 줍니다. 맞아요. 대학 안 가셔도 돼. 네가 가고 싶으면 열심히 해야죠. 대학 안 가도 돼요, 사실. 대학을 간다고 무조건 행복하게 사는 것도 아니에요. 대학을 안 간다고 불행하게 사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뭐가 됐든 지금 나이에는 왜 이렇게 목이 메이냐? 지금 나이엔 열심히 한다는 행위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진짜 빡세게 놀든지 아니면 빡세게 공부하든지 뭘 하세요. 이도저도 아니고 애매하게 하지 마시고. 죽을 거면 빡세게 죽으세요. 알겠죠? 이렇게 죽겠어 그러고 아무것도 안 하지 말고. 놀 거면 진짜 빡세게 노세요. 후회 없을 정도로 개빡세게 노세요. 네, 진짜로. 그걸 이제 본인이 해야죠. 그런 거 말고요. 미적미적하면서 야 오늘 만나서 놀래? 그래? 근데 만나서 뭐해? 몰라. 이런 거 말고 오늘 만나서 뭘 놀지? 이렇게 빡세게 계획을 세워놓고 진짜 체력이 떨어질 때까지 쫙 노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게 정말 빡세게 뭔가를 하는 거예요. 그냥 시간을 흘려보내는 거 말고 타이트하게. 그렇게라도 하면 뭐라도 얻는 게 있겠죠. 근데 그냥 시간을 흘려보내듯이 뭔가를 하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남자애들 게임 하잖아요? 게임을 하면 진짜 이 판을 이기기 위해서 전략 전술을 분단위, 초단위로 짜는 거예요. 혹은 캐릭터 특성을 그 DPS라고 그러죠. 딜 단위로 막 해가지고 이 딜을 이런 순서로 넣으면 이거 하면 원콤에 끝나. 막 이런 거를 연구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 느낌으로 될 것 같은데? 안 되네. 뭐 이 정도 느낌으로 끝나면 이건 그냥 노는 거예요. 빡세게 노는 게 아니고. 그럼 이제 썼다고 이러면서 썼는데 안 나갔다고 이런 거 하고요. 예. 그 화내는 거 말고 정말로 썼는데 왜 안 나갔을까?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하는 게 빡세게 하는 거예요. 진짜 그렇게 하면 뭐가 돼도 돼요. 근데 그게 아니고 그냥 단순히 말초의 쾌락을 위해서 한다. 그러면 사실은 그냥 망가지는 거죠. 다. 수다를 떨어도 선생님 수다 떠는 거예요. 그죠? 수다를 떨어도 무슨 이야기를 해야 상대방에게 먹힐까? 이 사람을 처음 봤는데 딱 보고 이 사람은 무슨 이야기를 하면 흥미있어 할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면서 해보세요. 나오는 대로 막 씨부리지 말고요.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 뭐가 돼도 됩니다. 공부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뭔가 이렇게 해야지. 그것도 아니고 몰라서 안 해. 하기 싫어. 오늘은 컨디션이 안 좋으니까 숙제를 대충 해간 다음에 남아서 해볼까? 이렇게 접근을 하면 안 된다고요. 알겠습니까? 맞아요. 이렇게 숙제를 안 해온 사람은 한심한 사람이. 다 안 해왔잖아요. 리마인드 안 했잖아요. 리마인드 6문제 다 했어요? 오. 선생님 미리미리 하라 그랬죠. 전날 조쳐서 하지 말고. 이거 70점 안 나오면 맨날 남긴다고 협박해서. 선생님이 언제 맨날 남긴다고 그랬어? 오늘 남긴다고 그랬죠. 매일같이 남길 거예요. 그랬어요? 매일같이 남길 생각은 없는데요. 선생님은? 주말에도 그런다고. 못하면 주말에 나와야죠. 근데 또 오면 재밌잖아요. 아니에요? 실망스럽습니다. 선생님 수업이 별로 재미가 없네. 맞아요. 맞아. 뭐? 그때 한번 그래가지고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다음에 사준다고 그랬잖아요. 언제 사준다고 그랬어요? 수능 끝나고 사준다고 했죠. 그게 진짜로 내신도 들어가기 전에 제인이가 방금 이야기를 하면서 선생님 진짜 사준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말만 공손하게 선생님 진짜 사준다고 그러고 얼굴이 씨발 막 이런 얼굴을 하고 있었어요. 온 얼굴로 욕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러면 안 됩니다. 깜짝 놀랐네요. 얼굴로 욕하고 있어가지고. 어이씨. 네. 선생님이 언제 뭐 이런 거 하고 이제 상황 되면 사주지 안 사주겠습니까? 안 사주면 그냥 깜빡한 것 뿐이에요. 그럼 오늘은 모두 왔잖아요. 잘했어요. 자, 넓이와 적분에 대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넓이와 적분에 대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짓말하면 지옥 가요. 선생님은 이미 지옥행 익스프레스에 예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상관없어요. 그리고 지옥 가죠? 얼마 있다 니네도 다 올 겁니다. 선생님한테 맨날 그 거짓말 했던 것들이 다 올 거예요, 여러분. 숙제 안 했는데 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선생님이 다 했어? 그럼 다는 안 했죠. 라고 하는 거, 그거 거짓말인 거예요. 숙제했어? 했죠. 야, 그럼 숙제했냐고 물어보면 당연히 다 했냐고 물어본 거지. 다는 안 했어요. 그래요. 선생님 몸무게도 많이 나가니까 괜찮습니다. 선생님은 지옥에 제일 따뜻한 곳에 있을 테니까 여러분 살짝 따뜻한 곳에 오시면 돼요. 자, 보겠습니다. 이 넓이 S를 구할 거예요. 이 넓이 S를 구할 때 넓이 S는 뭐랑 같아요? 기본적으로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 dx랑 같습니다. 그죠? 그죠? 이게 정적분 이야기하면서 첫 번째로 했던 거예요. 왜 언제 그런 얼굴 하고 있어? 미안해요. 원래 그렇게 생겼었죠? 미안합니다. 뭔가 할 말 있는 얼굴 하고 있었는데 생각해보니까 은채는 늘 할 말 있는 얼굴을 해요. 그리고 물어보면 아니라고 합니다. 은채 할 말 있나요? 그거 봐요. 아니라고 하잖아요. 자, 선생님은 다 알고 있다. 할 말 있는 얼굴 해요. 너 선생님이 이렇게 쳐다보면 말을 할까 말까 이런 얼굴을 하다가 질문 있어? 그러면 아니요, 없어요. 근데 진짜 없는 게 아니고 그냥 안 할래. 이런 얼굴로 돌아섭니다. 방금도 할 말이 있었는 얼굴인데. 근데 왜 할 말 있는 얼굴 하고 있었어요? 미안합니다. 엄마 얘기하지 말아요. 미안합니다. 엄마한테 금수는 얘기해도 되는데 이건 좀 안 될 것 같아요. 자, 사실 안 미안한데요? 안 미안한데요? 자, 넓이 구할 거예요. 근데 넓이 구하는 거 말고 그냥 적분으로 한다면 A부터 B까지 gx, dx를 한다면 지난번에 알려드린 걸로는 넓이에 음수배가 나온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넓이를 구한다로 접근을 한다면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gx, dx에 여기 음수를 해도 되는데 여기 음수를 한다고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왜 이렇게 하고 있냐면 어떤 형태에 대해서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자, 사실상 다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놓고 보면 이걸 fx랑 x축, 식으로 표현하면 y는 0이죠. 그 관계로 놓고 본다면 는 y, y에서 y는 0을 뺀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 선생님이 전에 영상 보세요라고 했었던 내용에 뭐가 되어 있냐면 y의 크기를 구하는 내용으로 넓이를 표현하는 내용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y의 길이에 대한 내용이라 사실 이 친구는 풀어서 쓴다면 a부터 b까지 fx 빼기 0 dx라고 쓴 걸 표현한 거고요. 그럼 얘 같은 경우에 y는 gx랑 y는 0에 대한 내용이라 y는 gx랑 y는 0이 앞에 있어서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0 마이너스 gx dx를 의미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내용을 일반화해서 이야기한다면 0에서 gx를 뺐고 fx에서 0을 뺐는데 그건 위에 있는 친구에서 밑에 있는 친구, 위에 있는 친구에서 밑에 있는 친구를 빼면 넓이에 관련된 내용이 나온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y는 gx가 있고요. y는 fx가 있어요. 근데 여기 A부터 여기 B까지 둘러싸인 이 넓이를 구한다면 반대로 누구? 위에 있는 gx에서 아래에 있는 fx를 빼는 겁니다. 그래 놓고 나서 A부터 B까지를 적분하세요 라고 할 수 있고요. 이건 그림이 나와 있으니까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이걸 말로 결국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한다는 인테그랄 A라는 건 그래프상에서 왼쪽 부분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B라는 건 그래프상의 오른쪽 부분을 말하는 거고요. fx 빼기 gx라는 건 위에 있는 친구에서 아래에 있는 친구를 뺀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이게 바로 뭐예요? AB, fx, gx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는 식이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칸이 적어서 여기까지 쓰시고 그 다음에 다음 이야기를 해보죠. 제인 씨, 거울 그만 보고요. 선생님이 거울 본 옛날 여자친구 이야기 해드렸잖아요. 결국 어떻게 됐어요? 너 못 들었어요, 그날? 선생님 옛날 여자친구가 거울 이렇게 큰 거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선생님이 다이소에서 사다 드렸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다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거울 많이 보면 그렇게 되니까요. 네, 적으세요. 알겠죠? 거울 그만 보고. 선생님, 너 아까 자고 있어서 그랬구나. 선생님이 힐끔힐끔 보라고 했습니다. 수업하다가 대놓고 아니고 힐끔힐끔 보라고 했어요. 자, 오늘은 수업을 이렇게 해볼까요? 자, 그래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할 겁니다.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할 거고요. 아까 이야기를 조금 다른 버전으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y는 fx가 있고 이렇게 y는 gx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부터 여기까지의 넓이 s를 구한다면 아까 이야기로 s는 결국 인테그랄 왼쪽부터 오른쪽까지 위에 있는 거에서 아래에 있는 걸 빼서 적분을 하시면 된다라고 했고 이게 기본인데 이 그림으로 해석을 한다면 A부터 B까지 위에 있는 거 누구예요? 현재 그림에서 fx죠. 밑에 있는 건요? gx죠. 이걸 해서 적분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당연하지만 이런 간단한 형태만 물어보는 게 아니겠죠. 만약에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y는 fx, y는 gx. 근데 문제에서는 여기서부터 A부터 여기 B까지 적분하세요 되어 있고 여기는 C라고 놓을게요. 그럼 우리 원래는 왼쪽부터 오른쪽까지 위에 있는 거에서 아래에 있는 걸 빼는데 A부터 B까지 적분할 거예요. A부터 B까지의 넓이를 구할 건데 A부터 C까지는 이 친구 누구? GX가 위에 있고 FX가 밑에 있는데 C부터 B까지는 FX가 위에 있고 GX가 밑에 있죠.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넓이를 구하세요 하면 어쩔 수 없어요. 나눠야죠. 위아래가 변했으니까. 위아래가 변했으니까 A부터 C까지 위에 있는 GX에서 밑에 있는 FX를 빼서 적분을 하시면 이 넓이가 나오고요. 더하기 C부터 B까지 위에 있는 FX에서 밑에 있는 GX를 빼서 적분하시면 이 넓이가 나오죠. 그래서 둘을 더하시면 FX, GX로 둘러싸여 있는 부분의 넓이가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의미는 다 통했잖아요. 이걸 조금 더 간단하게 이야기를 한다면 사실은 최종적으로 위에서 아래를 뺀다는 개념은 큰 y값, 위에 있는 거에서 작은 y값, 아래에 있는 걸 뺀다니까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뺀다예요. 우리 큰 수에서 작은 수 빼는 거 보고 한 글자로 뭐라고 불렀어요? 차죠. 차를 수학의 기호로 표현하는 방법 뭡니까? 네, 빼서 절대값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누가 위에 있는지 밑에 있는지랑 상관없이 빼시고 절대값을 씌우신 다음에 적분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린 이제 반대로 절대값이 있는 정적분은 무슨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이거 혹시 넓이와 관련된 친구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하시는 겁니다. 됐습니까? 이렇게 접근을 하고 문제를 푸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기본적인 이론입니다. 그리고 암기해야 될 거 3개 있거든요. 그 이야기, 하나 더 있다. 요거 이야기 드리고 암기해야 될 거 3개 이야기 드릴게요. 알아야 되는 거 뭐 있냐면요. 역함수와 넓이예요. 역함수의 넓이를 구하세요 라는 이야기들이 나와요. 그럼 역함수는 어디에 대칭 이동을 한 겁니까? y는 x죠. 그러면 문제에 만약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요렇게 y는 fx가 나와요. 그리고 여기가 a, a예요. 그럼 이 친구의 역함수를 그린다면 이렇게가 되겠죠. y는 f 역함수 x고요. 이 친구를 gx라고 할 겁니다. 그러면 문제에서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게 이거예요. 원래 함수랑 역함수로 둘러싸인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하라는 내용이 제일 많이 나와요. 그럼 이건 인테그랄 0부터 a까지 위에 있는 거 누구예요? 역함수죠? 빼기 fx를 하시고 적분을 하시면 되는데 원래 함수 나왔는데 역함수 구하는 게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게 2차였죠? 그럼 이건 무리함수예요. 그럼 우리는 할 수 있긴 하지 무리함수 적분하는 거 개빡입니다. 혹은 이게 3차면 세제곱근 가지고 있는 친구 나와요. 개빡세요. 그러니까 이걸 쓰지는 일반적으로 안 씁니다. 그럼 뭘 구하시는 거냐면요. 우리는 요 넓이 있죠.
요 넓이랑 요 넓이가 어떤 관계예요? 같아요. 합동입니다. 왜요? 대칭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구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구해요? 인테그랄 0부터 a까지. 이 그림에서 위에 있는 건 얘죠. x에서 빼기 밑에 있는 거 fx를 하시고 적분을 하신 다음에 2배를 하시면 넓이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역함수와의 넓이 이야기면 역함수를 직접 구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사실상. 역함수 구하는 경우 없고 뭐랑 이야기를 한다고요? y는 x 원래 함수와의 관계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림이 어떻게 생겼는지 뭘 구해야 되는지는 모르죠. 식만 보고 그림 그리셔야 돼요. 꼭. 알겠죠? 자, 이제 외워야 되는 거 이야기하고 종료를 해보죠. 적으세요. 저희 쉬는 시간 몇 번인지 쉬는- 하루 사주셔야 돼요. 그럼 공차랑 다른 건 가짜로 안 사드려도 되는 거예요? 아, 사주세요. 싫어? 저희가 그 조회수 높여드릴게요. 계속 봐가지고. 필요 없어요. 저희가 10만에 봐드릴게요. 그 선생님도 정확한 그건 모르겠는데 만회 있죠. 그 조회수 만회. 일반 영상 만회가 1원이래요. 아, 만원이래요. 만원. 그래서 100만 회가 보통 100만 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이거 진짜로 그 계속 클릭해가지고 보면 공부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 시간에. 그래서 공부를 해서 좋은 성적을 내서 고등학교 가서 좋은 성적을 내면서 행복해 하시면 선생님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안 좋은 성적을 내서 중등 때 공부한 게 아무 의미가 없었어 라고 하는 것보단 열심히 공부하시는 게 선생님한테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니네가 상관 있죠. 성적이 잘 나오면. 왜요? 뭐 있어요? 왜? 침이죠. 침. 아니에요? 혀 아니에요. 혀잖아요. 혀. 뭐야 저거? 선생님 이거 짝짓 아니에요? 당연히 입 닫고 있는데 침 흘리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지금까지. 안 돼요. 자, 수업하겠습니다. 넓이 공식이고요. 암기하셔야 돼요. 암기하셔야 돼요. 자, 3개 있는데 3개 중에 첫 번째 친구는 그거예요. 교과서에 있는 거기 때문에 유도 과정이 없어도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랑 세 번째는 사실은 거의 안 나와요. 아주 어려운 문제들에서 간혹 다루고 옛날엔 다 암기를 했는데 지금은 그냥 계산하셔도 되는데 뭐라고 그랬죠? 적분은 안 할수록 좋다고 그랬죠. 안 하는 방법들이니까 시험 보기 직전엔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수능엔 안 나와요. 수능엔 안 나오는데 내신에서는 충분히 나올 수 있으니까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1번은 무조건 기억하셔야 돼요. 자, 1번은 뭐냐면 2차랑 직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2차랑 직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여기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 알파고요. 여기 베타입니다. 알파, 베타는 2차식하고 직선식을 연립하면 나오는 연립방정식의 근이 될 겁니다. 제인 씨? 제인 씨? 대통령님? 무슨 생각하세요? 보세요. 보고 적으세요. 빨리. 적으면서 가세요. 자, 그래서 아니에요. 빠르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제인 씨, 보세요. 아무거나 찍으면 아빠 찔릴 거예요. 아빠도 좋아하실 겁니다. 아빠는 그거 싫어요. 이렇게 정치 성향을 막 드러내면 안 됩니다. 우리 공개적인 자리이기 때문에 그런 거 사적인 데서만 하는 걸로. 근데 저희가 말하는 소리가 영상에 다 들려요. 간혹 들어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선생님 편집 따위 할 줄 몰라요. 선생님 이야기 다 하는데 뭘 자르고 말고 할 게 어디 있습니까? 자, 이렇게라고 놓고 본다면 이 둘러싸인 넓이는 원래는 두 개 연립해서 연립방정식의 근 알파, 베타 구한 다음에 인테그랄 알파부터 베타까지 이 그림에서 위에 있는 건 직선이죠? 그래서 얘에서 밑에 있는 2차를 빼서 한다 인 건데 그걸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통해서 간단히 정리를 했더니 뭐가 되는 거냐면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인테그랄 원래는 알파부터 베타까지 mx 플러스 p 빼기 ax 제곱 플러스 bx 더하기 c를 적분하셔야 되는데 이게 간단히 했더니 6분의 a, 여기서 a는 이 최고차의 개수를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이고요. 이거 절대값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로 나온 거예요. 이건 근과 계수의 관계를 넣어서 정리하시면 나오는 겁니다. 됐죠? 네, 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1-1이 있어요. 1-1이 있어서 이번엔 2차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한 친구는 이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친구는 이건 겁니다. 그럼 우리는 이 넓이를 구할 거고요. 여기 역시 알파, 여기 베타예요. 그럼 이 식은 y는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고요. 이 친구는 y는 px 제곱 더하기 qx 더하기 r이 되는 겁니다. 그럼 역시 원래는 두 개 연립해서 알파, 베타 구하시고 식을 막 정리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고 역시 그냥 적어드리면 알파부터 베타까지 이 그림에서 위에 있는 건 얘죠. px 제곱 더하기 qx 더하기 r에서 빼기 밑에 있는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를 빼서 적분을 하시는 건데 하면 뭐가 되냐면요. 똑같아요. 6분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 그리고 앞에 오는 게 뭐냐면 이거 연립하면 개수가 뭐가 되죠? 2차의 개수. b-a가 되죠. 또는 a-p라고 하셔도 돼요. 상관없습니다. 왜 상관없냐면 절대값 씌울 거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요건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겁니다. 연립한 2차의 개수예요. 누구에서 누굴 빼느냐는 절대값이기 때문에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이 내용에 디테일을 넣어서 하나만 더 해드려 볼게요. 뭐냐면 만약에 이렇게 생겨있는 친구가 있어요. 이렇게 생겨있고 요겁니다. 여기가 2고 여기가 3이에요. 그럼 사실 얘는 y는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6이죠. 전개까지 해버릴까요? 마이너스 x제곱 뭐라고요? 왜? 너도 아니에요 병 걸렸어? 선생님이 지난번 수업할 때도 얘기했죠. 이렇게 있는데 둘이만 떠들고 있으면 굉장히 무례한 겁니다. 선생님한테. 자, 왜 웃었는지 얘기해요. 괜히 물어봤군요. 자,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우린 이 넓이를 구할 거예요. 걸렸군. 자, 요거 구할 거예요. 요거 구하면 공식 말고 원래 방법으로 하면 인테그랄 2부터 3까지 위에 있는 거 누구예요? 얘죠? 이 식이에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5x 마이너스 6을 하시고 밑에 있는 거 얘예요. 뭐 x축 y는 0을 빼서 적분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럼 적분 계산 직접 해볼게요. 빼기 0이니까 의미 없고요. 마이너스 3분의 1 x 세제곱 플러스 2분의 5 x제곱 마이너스 6x를 2부터 3까지 집어넣는다고요. 계산하기 개쉽게 생겼네요. 자, 3 집어넣으면 얼마예요? 마이너스 9가 될 거고요. 플러스 2분의 45 마이너스 18에서 빼기 2 집어넣으면 얼마예요? 마이너스 3분의 8. 그 다음에 플러스 10. 아니군요. 5군요. 플러스 5. 이거 제곱이죠? 미쳤나봐요. 그러면 10이 맞죠? 아까 이건 또 그냥 했네요. 맞게. 2분의 45에 그 다음에 빼기 12 이렇게 해서요. 자, 2분의 45에 10을 빼면 요거 뺄까? 계산 개귀찮네. 그러면 마이너스 3분의 27에서 8 빼면 19 맞죠? 그 다음에 요거 2분의 20이죠. 그러면 2분의 45에서 2분의 20을 빼면 2분의 25 그 다음에 이렇게 빼면 마이너스 6 그럼 6으로 통분하면 6분의 마이너스 38 플러스 75 마이너스 36이에요. 계산하면 얼마예요? 2예요? 6분의 2. 자, 됐죠? 공식 한번 써보죠. 공식 쓰면 6분의 최고차의 계수 얼마예요? 2차의 계수 얼마예요? 마이너스 1 하고 베타 3 알파 2의 세제곱이라고요. 6분의 1인데요? 이거 6분의 1이잖아요. 8하고 6 더하면 얼마예요? 4잖아요. 8이에요. 8이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똑같이 6분의 1 나오죠. 보세요. 개 길죠? 근데 하나만 끝나죠. 그러니까 외우는 거예요. 네, 첫 번째 이야기한 거예요. 네, 첫 번째 이야기. 그리고 이 얘기하려고 그림까지 그린 거거든요. 그럼 얘는 결국 이거랑 y는 0으로 둘러싸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한 거잖아요. 그럼 이걸 6을 이쪽으로 넘겨서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5x랑 y는 6의 교점을 넓이를 구하는 것도 마찬가지 이야기가 됩니다. 왜요? 식이 똑같아요. 다 해보시면 이거 그림
이렇게 생겼고요. 얼마랑 얼마예요? X축과 만나는 건 0하고 5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쯤에 6이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거 6하고 만나는 거 해보면 얘네에서 계산하면 딱 2랑 3이 나오거든요. 사실은 이 둘의 관계는 얘를 X축으로 Y축으로 6만큼 평행이동하고 얘도 6만큼 평행이동한 거예요, 둘이.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넓이를 구하려면 같은 식으로 정리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여기까지 의문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숫자를 넘기는 게 아니고 요 항을 하나 넘겨서 y는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6하고 y는 마이너스 5x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해도 같은 걸까요? 맞아요. 같은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식이 성립하는 이유가 똑같이 성립하는 이유가 이것 때문인 거예요. 그래프를 두 개로 쪼개놓은 것 뿐입니다. 그래서 정리한 식이 같다면 그래프들의 처음 식과 상관없이 같은 넓이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매님 뭐 이렇게 빈정이 상하거나 그런 게 있나요? 설마 선생님이 아이스크림 안 사줘서 그러는 건가요? 지랄하지 말고요. 자, 너무해요, 선생님. 너무한 아이고 원장 시험 찔릴 거예요. 미안합니다. 이러지 말아주세요. 자, 10분 쉬었다가요. 아까 2개 더 이야기할 거 있다고 그랬죠? 그거 이야기하고 문제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50분이네요. 응? 시험 개어려워. 네, 시험 안 볼게요. 감사합니다. 맞아요. 외워야 되는 거 마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냐면요. 3차랑 2번이죠. 2번. 3차랑 접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는 공식하고요. 3번. 4차랑 이중접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 왔어요? 아이고, 언제 온지 몰랐잖아요. 깜짝 놀랐네요. 오겠죠. 바보. 선생님이 아까 바보같이 죽으면 뭐라 그랬어요? 자연사라고 그랬죠. 적으면 안 됩니까? 혹시? 자, 그래서 3차랑 접선으로 둘러싸인 그리고 4차랑 이중접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고요. 3차 이렇게 있을 거예요. 접선이 뭐냐면 여기에서 접하는 선이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 여기는 그냥 만나는. 그래서 알파, 베타라고 놓고 3차랑 접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니까 여기를 말하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여기 넓이 S라고 놓으면 이 넓이는 뭐가 되냐면 12분의 최고차의 계수 A하고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4제곱이고 이거의 절대값 지우시면 됩니다. 이 A는 뭐라고요? 최고차의 계수예요. 최고차의 계수. 됐죠? 외우셔야 됩니다. 물론 직접적으로 문제가 나오진 않아요. 근데 간혹가다 학교 시험에서는 그냥 나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럼 계산을 좀 줄이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보여드리진 않지만 결국 이 알파랑 베타가 이 두 식을 연립했을 때 연립방정식의 근입니다. 그래서 근각계수의 관계를 통해 정리하면 이게 나와요. 근데 유도 과정에 대해서는 물어보지는 않습니다. 은채 왜요? 또 아니에요 할 거죠? 아니에요? 네. 왜요? 왜? 그래요. 그런 말 있잖아요. 여고생들은 이렇게 굴러가는 낙엽만 봐도 이렇게 까르르 웃는다고요. 네. 공부 열심히 하면 그렇게 됩니다. 미안합니다. 여중생들도 그러면 안 될까요? 괜찮은가요? 선생님이 아까부터 거울 보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혼자만의 비밀로 간직하세요. 공부. 자, 그 다음에 4차랑 이중접선은요. 4차 이렇게 있는데 접선이 이 친구에도 접하고 이 친구에도 접하는 접선이에요. 그래서 이중접선입니다. 그럼 여기도 알파, 여기도 베타가 되고요. 넓이는 둘러싸인 부분은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거고요. 이거의 넓이는 유사합니다. 최고차의 계수 A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에 아까 전부터 생각하면 2차는 3제곱이었고요. 3차는 4제곱이었어요. 그럼 4차는 몇 제곱이겠어요? 5제곱이겠죠. 그 다음에 이 분모는 30이 됩니다. 역시 근각계수의 관계 활용하면 나오는 거고 유도 과정은 특별히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됐죠? 몇 개 더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고등학교 2학년 2학기 됐는데 난 하나도 틀리지 않겠다 그러면 이거 외에 한 3, 4개 정도 더 있어요. 그거는 그때 가서 외우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건 인터넷에 적분과 넓이 쳐보시면 적분과 넓이 공식 치면 개 많이 나올 거예요. 그거 외우시면 됩니다. 근데 안 외워도 문제는 보통 풀려요. 맞아요. 많아요.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다 있는데 둘만 즐거워하고 그러면 실례인 거라고요. 자, 무슨 이야기 했어요? 집에 가서 엄마한테 얘기하지 말아요. 왜 옷이 더러워졌나 이런 거 얘기하지 마세요. 창피하니까. 창피하죠. 애가 수업은 안 듣고 밑에 이렇게 숨어있다. 선생님 놀려주려고 그랬는데 선생님이 반응을 하나도 안 해서 겨우 기어 나왔는데 옷이 더러워졌어 라고 하면 되게 창피하잖아요. 엄마가 금수 보는 눈으로 볼 겁니다. 저희 금수잖아요. 그러니까요. 귀여운 내 자식인 줄 알았는데 그냥 금수로 보는 거죠. 다들 말은 안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아니에요. 어떻게 알아요? 아니니까요. 다른 학원에서는 아닌가 봐. 너 약간 말하는 게 짱구 같은 느낌으로 말한 것 같아. 다행이네요. 영어학원에서는 안 그래요? 잘했습니다. 이렇게 너무 슬퍼. 아니 근데 거기 애들끼리 아무도 말을 안 해. 아 그래? 네. 몇 시간이나 하는데 한 번 가면? 3시간 동안 그럼 애들이 한마디도 안 해? 와 대단하다. 그럼 많은 애들 둘 얘기할 때 같이 껴서 하고 그러면 안 됩니까? 이렇게 무해한 얼굴을 하고 가서 나도 알려줘 이러면 되잖아요. 너무 별로예요. 아무 친구 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이렇게 잘생긴 애가 와서 무슨 일이야 나도 알려줘 그러면 이렇게 두근대지 않겠습니까? 생긴 게 다예요. 생긴 게. 문제 보죠. 워크 그렇죠. 이론 끝났잖아요. 워크북 문제 볼게요. 누가 엽떡을 2번 사줬어? 으이씨 나도 영어학원 다닐 거야. 자, 진짜로? 영어학원 이름 뭐야? 시대인재 영어학원이야? 선생님 시대인재 여기 지원했었거든요. 부르지도 않더라고요. 나이가 많다고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너무 슬퍼요. 맞아요. 니네 미래니까 잘 봐놔요. 응? 문서 위조는 큰 범죄입니다. 필요 없어요. 선생님이 여기 지금 PJ가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예. 저희가 있어요. 뭐 이렇게 모자란 소리 하지 말고요. 선생님 여기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저희가 마음에 드는 건요. 알고 있어요. 뭔 말인지 알아요. 알아요. 좋아하시잖아요. 뭘 좋아하시네. 선생님이 너희에게 나쁜 바이러스를 심어준 것 같아서 약간 미안하네요. 자, 23번. 예? 월급을 많이 줍니다. 자, 얘랑 얘로 둘러싸여 있는 부분의 넓이를 구하세요. 근데 그 넓이를 x는 k가 2등분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이거 이따 마지막에 결과물을 보고 한꺼번에 좀 중간에 적지 마시고요.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 x제곱 마이너스 5x랑 y는 x니까 그림 그려보면 y는 x제곱 마이너스 5x라 0이랑 5를 지나면서 아래로 볼록한 이런 친구예요. 그럼 문제상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건 이 친구입니다. 이 친구고 이 친구를 x는 k라는 친구예요. 그럼 x는 k 우리 어떻게 생겼는지 알고 있어요. 어떻게 생겼어요? 그거 y는 k죠. 예, 이거죠. x는 k 이렇게 생긴 친구죠. 이 친구가 2등분하기 때문에 이 넓이랑 이 넓이가 같다. 이렇게 해서 하시라는 거고요. 그렇다면 적지 말고 보기만 하라 그랬잖아요. 이따 다른 거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자, 이렇게 놓고 보면 자, 잘 보세요. 이걸 하실 수 있어야 사실은 넓이에 관련된 내용을 여러 가지로 해석이 가능하거든요. 이걸 0부터 k까지 요식에서 요식을 뺀 거 적분한 거랑 k부터 여기 구하시면 6 나올 겁니다. 이거 연립해서 정리하면 6 나와요. K부터 6까지 여기 넓이를 구해서 위에 있는 거에서 아래에 있는 거 빼서 적분한 거랑 같다. 이렇게 해서 하셔도 되는데 우리 적분의 최대 목표가 뭐였어요? 계산을 좀 적게 하는 거예요. 계산에 다 때려박고 할 거면 굳이 생각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 이걸 아까 전에 선생님이 얘기했던 거예요. 얘랑 얘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라는 건 사실은 연립을 한다면
x제곱 마이너스 5x는 x, 즉 x제곱 마이너스 6x는 0이랑 같으니까 둘을 연립해서 나온 둘로 둘러싸여 있는 넓이는 y는 x제곱 마이너스 6x랑 y는 0이라고 생각하면 조금 더 간단할 겁니다. 맞습니까? 여기까지? 됐죠? 그럼 이 그림은 어떻게 생겼어요? 0하고 6을 지나면서 아래로 볼록하죠. 맞나요? 그리고 이거는 x축이죠. 그럼 이 넓이는 우리 알고 있는 거 있어요. 어디를 중심으로 대칭입니까? 이 모양은 꼭지점인 3을 중심으로 대칭이죠. 그럼 K가 만약에 3이라면 이렇게 있다면 이 넓이랑 이 넓이가 어떻다는 거예요? 같다는 거죠. 그리고 선생님이 말하고 싶은 메인 포인트는 이거예요. 그럼 이 이야기를 얘는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두 개만 연립해서 이걸로 바꾼 거잖아요. 그럼 사실 잘 보세요. 이 넓이 있죠. 이 넓이가 이 넓이랑 같다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까지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래프가 내려가면서 모양이 변했는데 이건 그대로 있는 거죠. X는 K는. 연립에 안 들어갔으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요 넓이 있죠. 요 넓이. 요 넓이가 뭐랑 같다는 거예요? 이 넓이랑 같은 걸로 변형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X가 K인 건 이렇게 바꿔서 생각한다면 자명하게 3이 되는 거예요. 계산 없이. 됐습니까? 대칭성을 이용해서 이런 이야기들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반대로 이런 식들에 대한 요런 식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나서 이게 3인 걸 알면 변형이 된다고 해도 그대로 3이라는 사실은 알 수 있겠죠. 됐습니까? 그런 생각들을 좀 같이 해주세요. 계산에 때려박고 계산하는 건 부정적분에 넣어서 때려박아서 계산하는 건 도대체 생각이 안 날 때 마지막에 하는 거고요. 진짜 어려운 문제들은 그렇게 때려박고 계산 안 되게 냅니다. 변수가 너무 많아져서 안 되게 돼요. 그러니까 대칭성 같은 내용들이나 그래프를 변형해서 해석할 수 있는 내용들은 최대한 변형을 통해 간단하고 의미 있게 바꿔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이걸 이렇게 바꿀지 아니면 x제곱은 y랑 6x는 y로 바꿔서 이야기할지는 문제에 따라 다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형태들의 변형을 한 번씩은 생각을 해주세요. 알겠죠? 네, 3분 정도 남았는데 하나를 더 할까요? 아니면 저희가 가위바위보에서 이기면 저희가 이기면 10점을 꼭 드려주세요. 좋아요. 저희가 다 하면 쌤이 혼자 거의 다 이기셔야 돼요. 만약에 선생님이 해서 다 이기면은 커트라인 120점으로 네, 좋아요. 네. 좋아요. 그럴 일 없으니까. 그러면 다지겠어요? 니네가 다질 확률이 얼만큼이에요? 아주 수학적이에요. 시험을 봐야겠네요. 계산을 못하는 걸 보니까 시험을 봐야겠어요. 아니에요. 맞추면 60점을 내려주세요? 이 상황이라면 못 맞출 것 같아요. 2분의 1의 9제곱이죠. 둘이 게임을 하면 이기거나 지거나 밖에 없잖아요. 이길 수도 있잖아요. 비기면 그대로 게임을 멈춥니까? 가까이 오지 말아요. 뭐 이렇게 부정적인 균이 옮을 것 같아요. 냄새 나니까 가까이 오지 말아요. 샤워하고 오세요. 샤워하고. 머리 샤워하는데. 여학생들은 진짜로 맨날 머리는 안 감지 않습니까? 맨날 머리 감아요. 진짜요? 머리 긴 여학생들은 2, 3일에 한 번씩 감는다고 그러던데. 대단하네요. 그래요? 선생님 옛날에 고등학생 애들 하다 보면 고등학생 애들 허리까지 오는 머리 긴 애들이 있거든. 그럼 그런 애들은 하루에 한 번씩 감으면 말리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고. 보통 2, 3일에 한 번만 감고 그럼 앞머리 떡지는 건 어떡하냐? 그럼 앞머리만 빨줘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앞머리만 이렇게 빤다고. 그리고 뭐 있다고 그러던데 무슨 뿌리는 거 있는데 뿌리면 이렇게 그 앞머리에 기름기가 세럼이라고 그랬나? 뭐 하여튼 머리 이렇게 톡톡톡톡 하면 되네요. 그랬던 것 같아요. 톡톡톡톡 하면 기름기가 싹 없어져서 마치 머리 감은 것처럼 된다. 단발 여기까지 조금 여자가 있는데. 그래서 한 머리에서 두 냄새 난다고요. 머리색. 애천이에요. 예?
녹화가 되고 있는데 그래도 되나 잘 모르겠는데 뭐 어쨌든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여학생들이 머리를 다 감는군요. 선생님 그래서 긴 친구들은 맨날 안 감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머리를 왜 한다고 해요? 오래 걸리니까. 응? 그래요. 자연 건조시키면 오히려 안 될 텐데 머리 길면. 그 마르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습진 같은 게 머리에 날 수 있다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자연건조는 머리야. 꼴보거든요. 그래서 머리결도 안 좋아. 머리가 좀 길거나 아니면 머리숱이 많은 경우에는 인공풍으로 건조하는 게 맞다고. 안 그러면 너무 축축한 게 오래돼서 습진 같은 거 생긴다.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은 뭐로 말해요? 옛날 사람들은 머리를 잘 안 감았죠. 더러워요. 옛날에는 그 깨끗한 물이나 세제 같은 게 별로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 지금 사람들이 그런 거 있잖아요. 회귀하는 내용들의 소설이나 만화 같은 거 있잖아요. 그래서 과거로 회귀하게 되면 첫 번째로 깜짝 놀라는 게 냄새가 개 많이 날 거래요. 우리가 지금 먹고 있는 된장, 고추장 이런 거 있죠. 간장 이런 거. 냄새가 정말 많이 없어진 거래요.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선생님이 그 과도기에 있었거든요. 청국장 있죠. 청국장. 청국장이 선생님 어릴 땐 냄새가 진짜 짱이었습니다. 짱이었어요. 진짜. 어느 집에서 청국장 먹으면 근처 집에서 다 알 수 있을 정도로 지금이 줄어드는 거예요. 옛날에 비해서. 근데 선생님이 그때 청국장을 먹던 시기도 옛날보다 냄새가 줄어들었다고 이야기하던 시기였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냄새가 어마어마했다고 그러고 고기 있죠. 고기. 옛날에는 고기를 기르는 기술들이 많지 않았고 사료를 먹이는 게 아니고 일반 음식들을 먹여서 기르기 때문에 고기에서 냄새가 진짜 개 많이 난대요. 이 침착맨 유튜브 본 사람은 그 수컷 고기에서 나는 그 수컷 냄새를 뭐라고 웅치라고 부릅니다. 웅치라고 부르는데 그게 어떤 냄새냐면요. 여러분 간혹가다 고기 먹으면 이상한 겨드랑이 냄새 같은 나는 고기들이 있어요. 먹다 보면. 그게 뭐냐면 거세를 안 한 수컷 고기에 나이 많은 고기를 먹으면 간혹가다 그런 냄새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들 운동 많이 하고는 이렇게 하면 나는 냄새 있죠? 그거에 곱하기 10배 정도의 냄새가 납니다. 고기에서. 그리고 물 같은 것도 제대로 이제 쓰기가 어렵고 그러니까 옛날에는 사실은 강인한 사람만 살아남던 시절인 거죠. 우린 모두 이제 이렇게 다 약해진 거예요. 그래서 과거로 회귀한다 그러면 이제 거기 있던 병원균 때문에 죽거나 아니면 음식을 사실은 제대로 섭취를 못한다. 그러더라고요. 누구요? 나왔다. 그게 뭔가요? 그 달의 연인 나왔다. 달의 연인이 뭐예요? 모르세요? 몰라요. 아니 이걸 왜 몰라요? 안 보니까요. 하늘이 나왔잖아요. 요즘 하고 있는 건 그거 아니에요? 포크네 셰프인가? 그게 과거로 회귀하는 거 아닙니까? 그거 시청률 개쩐다고 그러던데. 저희 엄마가 봐요. 유치하다. 그래요. 개유치해서 재밌다고 그러더라고요. 너무나 뇌절을 해버려서 그래 이렇게 고증이고 뭐고 뇌절을 할 거면 제대로 해야지 뭐 이런 느낌으로 한다고.